여기는 전국에 숨어있는 미스터리한 장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스터리한 장소들을 찾아가기 위해 여러 곳에서 정보를 수집했는데요. 범죄, 오컬트, 미스터리, 괴담, 살인 이런 분야별로 전국 각지 5곳을 찾아가 볼 겁니다. 룰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국을 돌아다니기. 그리고 두 번째, 최대한 진입이 가능한 곳만 진입하기. 그렇게 제가 갈 곳은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가야 했으나 충청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경기도의 다른 한 곳으로 대체해서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충청도가 가장 흥미로운 장소였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미스터리 콘텐츠가 반응이 좋다면 추후에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악기마을은 2000년대 초반에 쓰여진 괴담으로 휴전선 인근 강원도의 양구군 그리고 인제군 사이에 있었다가 1960년대에 불의의 사건으로 사라졌다고 알려진 마을에 대한 미스터리 괴담입니다. 이 괴담은 2000년에 각종 사건 사고를 수집하고 제보를 받는 실명제 기반 사이트에서 한 회원이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라며 쓴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쯤 다시 주목을 받게 됐고 여러 커뮤니티랑 공포 유튜버들이 이 소재를 달아서 더 유명해졌어요. 이 마을의 위치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갔지만 이런 괴담들이 그렇듯 정확한 사실관계나 위치는 알기 어렵겠죠. 괴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60년대 초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 됐을 쯤에 강원도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글쓴이 할아버지가 창도 출신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남하해서 강원도 인제와 양구 사이 그 산골 아래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점 마을은 자리를 잡아갔고 어느 날 허름한 중 하나가 마을에 시주를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흔쾌히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중은 너무 고마워했고 그러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오전 내내 명상을 하더니 마을 이장님을 급하게 찾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땅은 7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은 땅이고 우거진 숲이었으나 최근 어떤 인과로 인해 비옥한 땅으로 변화했고 원래 악기들이 주인인 땅이다. 3주 안으로 떠날 준비를 마치고 달포 전에 마을을 안 떠나면 마을 사람 전체가 죽는다는 궤변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갈 곳이 없으니 그 중에게 해결 방안을 물었고 그 중은 어떠한 의식 방법을 알려주고 마을 가운데에 있는 당산나무에 자신의 피를 뿌리고 알아듣지 못할 주문 같은 걸 읊조린 후 반드시 내 말대로 하라는 말과 함께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한테 받은 종이 몇 장과 염주를 글쓴이 할아버지 집에 보관했고 달포가 다가오는데 마을에 있는 가축들이 갑자기 죽어나갔고 그 의식을 치르는 날이 되고 마을 사람들은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글쓴이 할아버지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중한테 받은 염주와 종이를 들고 혼자 몰래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던 중 갑자기 마을 쪽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짐승들의 울부짖음, 고함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계속 부서지고 내려앉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서 그 자리에서 결국 기절하고 다음날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는 양심에 찔려 마을 입구를 볼 수 있는 곳까지 죽을 힘을 다해 가서 마을을 봤는데 중이 의식을 한 당산나무가 세로로 쪼개져 벼락을 맞은 듯 시커멓게 타버리고 무슨 살점 같은 것들이 피가 당산나무 근처로 비를 타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제주도로 내려가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고 할머니한테만 이야기했으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가족들한테 털어놓고 돌아가셨기에 글쓴이도 알게 됐다는 괴담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인제고요. 저기 인제 군청이 있고 저기는 인제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인제에서 큰 시내에 지금 와 있는데 이제 그 악기의 땅이 있다는 곳은 인제랑 그리고 양구 사이에 그 산길 곳에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 강원도가 산간지방이라 산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주변 산 같은 데 보시면은 그 산등성이 안에 있는 작은 마을들에 이제 껴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한 커뮤니티에 자기가 군생활 할 때 그 마을을 자기가 목격을 한 것 같다. 괴담에서 들려온 거랑 굉장히 흡사한 마을을 자기가 군 복무 중에 이제 다녀왔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봤는데 거기는 또 평화의 댐 근처예요. 그 민간인 통제구역 있는 DMZ 있잖아요. 그 비무장지대 그쪽 완전히 높은 지역의 바로 앞에 있는 그 마을이라고 제가 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제 들리는 바로는 양구와 인제 사이 어디 산길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그 마을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마을의 모습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죠. 확실히 근데 그 썰도 괴담이다 보니까 정확한 그 마을이 실존했는지도 모르고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강원도가 굉장히 다 산으로 뒤덮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약간 양지바른 땅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또 사람들이 추측하면은 그 추측한 단어를 뭐라고 하던데 추측하는 결론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님이 모든 걸 딱 맞춰서 했는데 한 명 도망가는 바람에 전멸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님이 사실 아끼거나 악신을 보시는 사람이라 선심 쓰는 척 마을 사람들을 속여 나무에 피 바르고 제물로 썼다. 셋째, 애초에 의식 자체 난이도가 너무 높았던 게 문제다. 또 누가 해석하기론 아마 전쟁이나 전쟁에 따른 학살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저 할아버지는 운 좋게 도망친 생존자고 나머지 마을 주민들은 학살이나 폭격을 피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2023년 2월 커뮤니티에 한 목격담 글이 올라오고
나옵니다. 글쓴이는 95년 10월에 춘천에 입소했고 7사단에서 군복무를 했고 그 당시 대대 수색 지역이 있었는데 평화의 땐 북한과 상류 지역을 상륙정을 타고 강을 수색하는 임무에 나가 지도에 안 나오는 괴담 마을과 상당히 흡사한 마을을 발견했었고 마을 중앙 당산나무가 되게 으스스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을 주변에서 근무를 하다가 굉장히 기이한 현상들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목격담 글이 상당히 길고 구체적이라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원래 괴담이 시작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양구와 인제 사이에 있는 산골 아래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목격담의 위치는 양구와 인제 사이가 아닌 평화의 댐에 있는 양구와 화천 사이입니다. 휴전선 근처에 위치한 곳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커뮤니티 게시글로 자기가 이 마을을 가본 것 같다라는 진술에 따르면은 그런 같은 곳에 나와서 이제 큰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만 올라가면 그 마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양구랑 인제, 평화의 댐 이렇게 세 곳 이런 곳을 보면은 잘하면 그 마을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괴담이라 이건 사실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죠. 사실 괴담이 그런 맛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마을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북에 위치한 양반의 도시 안동. 이곳에 깊숙한 산골 마을에 서울 메트로 열차들이 방치된 미스터리한 마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안동에 왔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열차들이 이렇게 행렬로 있네요. 저기 앞이 그 폐교인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이 학교는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의 학교는. 이렇게 문이 잠겨있고 여기가 학교인데 지금은 폐교인 상태고 이 폐교 안에 다량의 열차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열차들의 정체를 좀 알아보니까 과거 구원파 유병헌 소유인 열차들이라고 해요. 유병헌이 어렸을 때부터 열차를 좋아해서 살아생전에 열차를 모으는 게 취미였다고 하는데 열차를 얼마나 모아댔으면 안동 말고도 전국 오지에 약 120여량의 열차들이 아직까지도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중 하나 안동으로 온 거고 여기는 21량의 열차가 방치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엄청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 낮 12시거든요. 낮 12시인데도 마을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과거에 그 구원파 유병헌이 어렸을 때부터 기차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전철을. 그래서 이제 전철을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실제로 여기 경북 말고도 곳곳 지역에 이렇게 서울 메트로 맞나? 이렇게 버려진 폐 열차들이 많다고 합니다. 열차 내부를 좀 볼게요. 야, 기관실인 것 같고 보시면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이제 숙소 생활을 했다고도 들었거든요. 뭐 자세한 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침구류랑 생활용품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거미줄이 엄청 많네요. 와. 들어오니까 확실히 바람 차단 효과도 좋고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옷도 있네요. 물건들은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조금철, 무슨 자격증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서 무슨 교육 같은 걸 했나봐요. 무슨 바둑이랑 한국 민족 뭐 그런 것들이 많고 바둑? 저기에는 이불도 있네요. 열차 내부에는 사람이 생활했던 흔적들이 여럿 보였고 실제로 신도들이 숙소로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좀 수리하고 개조하면 캠핑장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는 것 말고 저 뒤쪽에도 입구 같은 곳이 있길래 좀 들어가 봤는데 저긴 다 막아 놓더라고요. 진입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여기가 뒤로 통하는 방금 그 문 앞에서 보신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보시면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뒤쪽으로 돌아가면 학교 시설이 있는 곳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길이 너무 험해서 더 이상 진입은 어려웠습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 이 많은 열차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동했으며 저 열차들은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을까요? 전주의 이 설경이 보이십니까? 이야.
지금 제가 이 눈길을 왜 걸어가고 있느냐, 여기가 엄청 외진 곳이라서 기본적으로 버스도 잘 안 다녀요. 잘 안 다니는 길이라 이제 하필 또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도로 상황 때문에 원래 목적지 바로 앞에 정류장까지 가야 되는데 진입을 못해서 지금 4km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건가. 조금 현타빔을 좀 맞았는데 어우 추워. 전라북도 완주에 위치한 한 폐수도원. 이곳의 이름은 성 안드레아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고 특정 단체를 위해 인위적인 마을을 만들려다 중단되어 현재는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포 유튜버의 한 시청자 사연으로 만신할머니 폐유치원 썰로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 오컬트 썰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온라인 게임을 같이 하던 게이머들끼리 서로 친해져 폐가 탐험을 즐겨 했는데, 한 사람이 무속인의 손자고 만신급이라 귀신 쫓는 거에 익숙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때는 사람들 왕래가 잦았던 곳이지만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는 장소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무속인 손자 할머니께서 전화가 왔고, 그 만신 할머니는 손자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가지 말아라며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 스톱하기 너무 아쉬워서 결국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 일행은 폐가로 향했습니다. 경로는 낡은 연립아파트, 노인요양병원, 폐유치원 이 순서대로 진행했고, 우선 연립아파트에 들어가 그 손자가 글쓴이한테 몸에 혼을 실었고 한 남자 귀신이 실려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 여기 뭐하러 왔냐? 일행은 정중한 태도로 흉가 체험하러 왔고 조용히 구경하고 나가겠다 양해를 구했고, 남자 귀신은 수긍하고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좋다. 대신 저 위쪽으로는 가지 마라. 저긴 정말 사악한 귀신이 살고 있다. 나도 무서워 쫓겨나듯 여기로 온 거니까 여기만 둘러보다 가라. 그러나 일행은 이 말을 들은 상태가 아니었죠. 이들은 위쪽으로 올라가 노인 요양병원으로 갔고 거기도 별다른 귀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 보니 그곳에 폐유치원이 있었고 무려 4층짜리 건물의 큰 유치원이었습니다. 일행은 보자마자 공포에 사로잡히고 본능적으로 와서 안 될 곳이란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모여있다 보니 괜한 용기에 유치원 가까이 간 순간 일명 매영이란 사람에게 악기가 씌었고, 매영이는 처음 듣는 목소리를 내며 여기가 어딘데 감히 와서 장난질이냐, 너네 오늘 여기서 다 죽는다, 내가 한 명도 살려서 안 보낼 거다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오늘 얘는 기필코 죽인다며 바닥에 있는 유리 조각으로 막 자해를 시작했고, 일행들은 강목으로 매영이를 때려 눕힌 뒤 질질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 귀신은 정말 큰 악기였고 이 상태로 매영이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도 다시 폐유치원으로 돌아가 죽을 거라고 만신할머니가 얘기했고, 이 폐유치원에 원래 성황등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베어버리고 유치원을 지어버려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악귀는 오래전부터 여기 살았고 성황등 나무를 심고 모시면서 그 기운으로 악귀를 누르고 있었는데, 나무가 베이자 기운을 억누르던 악귀가 완전히 풀려나 버린 것이었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 오래 한자리에 있다 보니 힘이 강대해져서 저승사자조차도 못 끌고 갈 정도가 되어버려 결국 지친 만신할머니는 악귀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영이는 한 달간 정신과 치료 끝에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아직도 꾸준히 정신과 약을 먹고 살며 시도 때도 없이 빙의당하는 허약한 체질이 되었고, 그날 같이 간 일행들은 두 번 다시 흉가 체험을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송국에 남부지방 한 지역에 있는 폐유치원에 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취재를 시도했으나 프로그램 자문을 주는 무속인들이 절대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인해 수차례 취재에 실패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이제 한 1.5km 정도 남았는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인적이 거의 안 느껴지고 진짜 오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집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제가 휴대폰을 찍고 있는데 휴대폰이 방전될 수도 있어서 촬영은 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무덤인 것 같은데 이건? 이게 뭔 소리야? 파이팅 넘치는 마을 이름을 발견했어요. 휴대폰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질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와, 방금 바람 불 때 억지로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장소를 소개하고 싶을 뿐인 거지. 근데 상황이, 전에 폐마을 갔을 때도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안개도 많이 꼈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런 콘텐츠 찍을 때마다 날씨가 항상 이러네요. 여긴가? 그로부터는 제설 작업도 안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람 자체가 발자국이 있긴 한데 유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이 길을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레이드 뛰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채널에서 뭐 해달라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생색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한 번만 생색낼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이렇게 발이 훅훅 빠지거든요. 여기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시작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았던 동 같네요. 오,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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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길이 엄청 미끄러운데? 아, 여기 근데 밤에 오면 절대 못 들어가겠다. 와, 씨. 오. 와, 길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돌길이라 그런가? 오! 이렇게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도 그건가? 짠발로 걸어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저는 폐수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종교단체 폐수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단체 생활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촌같이 건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건가? 이게 그 로드뷰에서 봤던 그거 같은데 무슨 치료원? 그 와중에 소화전 불이 켜져 있는데 문이 열려 있네? 뭐야? 이건 뭐? 아, 여기 이제 사람이 사는 건가? CCTV도 많아요. 와, 이거 보이세요? 제가 이 길을 뚫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이게 그 폐유치원? 만신할머니 그 폐유치원인데 누군가가 걸어간 흔적이 있긴 하네요. 이게 산길이라 그런가? 문이 열려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나? 예상과는 달리 누군가가 출입한 듯한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았고 발자국도 여러 군데 찍혀있는 걸로 봐서 아마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로 옆이 산길이라 유동한 사람 혹은 짐승의 발자국일 수도 있겠죠. 여기 좀 구석구석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나름의 핑계를 대자면 여기가 굉장히 길이 험해요. 이게 그 곳인 것 같은데 여기는 진입이 제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도엔 수 없는 이라? 오, 쉣.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우 씨, 무서워. 아, 이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네.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봤었는데 지붕 뜯긴 곳이 있고 일로 뭐 올라갈 수 있는데 쫄았습니다. 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저는 누가 살던 집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말수가 확 줄어듭니다. 진짜 쫄았거든요. 특징은 진짜 엄청 어두워요. 생각보다 낮인데도 빛이 엄청 안 들어서 아이폰 화면이 그나마 좀 밝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야간 투시경 삼아가지고 보면서 걸어 다녔어요. 이게 뭐야? 그냥 반짝이들이 있고요. 샹들리도 있네요. 이 아이폰이라 야간 촬영이 잘 돼가지고 야간 촬영, 야간 투시경 삼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우씨, 방금 뭔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가 말 많은 장소인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갔을 때 소름이 돋긴 했어요. 우리가 공포심을 느낄 때 신체에서 반응하는 그냥 호르몬일 뿐이고 어쨌든 예상은 했지만 여기도 그냥 폐가 같습니다. 뭐 어쨌든 폐수원, 폐유치원 가볼게요. 다음 행선지로. 아, 저 위에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솔직히 여기 오르막이 좀 가파르거든요. 경사가 좀 가팔라서 어쨌든 저기 메인보스 레이드 클리어 했으니까 여기는 한번 이해해 주세요. 그냥 폐 건물 같습니다. 폐 건물. 어쨌든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다녀오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냥 여기가 종교시설인데 이게 계획적으로 뭔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지금 저렇게 방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마을, 동원리 마을 자체를 조금 오랜 시간 분석해온 한 글이 있는데 이거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간 것은 오대양 사건에 발생했던 그 범죄 현장에 가봤어요. 오대양 사건은 1987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군 남서면에 있던 오대양 주식회사에서 일어났던 32명 집단 자살 사건입니다. 당시엔 사건에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정말 많아서 자세한 경위에 대해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은 채 끝났는데, 그러다가 1991년 오대양 종교 신도였던 6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당시 세구의 시체는 자살이 분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교주 박순자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교살에 의한 질식사가 분명하며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집단 타살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도 안쪽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없어서 해 떨어지기 전에 보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한 2km 정도 뛰었더니 상당히 덥네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오대양 사건의 공장 들어가는 그 입구 쪽인데, 저 바깥쪽은 차들이 많이 다녀요. 차들이 쌩쌩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한적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퇴근하는 시간대니까 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일단 빨리 그 공장 쪽으로 가볼게요. 현재 사건 이후 재입주한 공장주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다른 공장주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빈 공장으로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TMI는 여기가 저희 집 본가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본가가 동탄인데 저희 집에서 여기 현재 주소까지 거리가 한 10km?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탄에서 되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이 저희 집 근처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잠깐만, 해가 너무 빨리 뜨는데 뛰어야겠다. 여기 같은데요? 아, 근데 해가 다 져가지고. 아마 여기가 그 공장이 있던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와, 이거 뭐 제대로 막아놨네. 깜짝이야. 애초에 여기는 진입할 생각도 없었고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갑자기 경보가 울려가지고 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아까 원래 있던 자리로 겁나 뛰었습니다. 겁나. 지금 저 차인가? 그래서 지금 아니네요. 개인 사유지로 철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만 가도 저렇게 울리는 거 보면 이제 소문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나 봐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진입이 가능한 곳만 최대한 진입을 하려고 해서 저 때문에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연쇄살인범 강호순, 흉악범하면 흔히 떠올려지는 이미지와 상반되는 호감형 얼굴과 특유의 말솜씨를 자랑해 프로파일러들과 수사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살인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총 10명을 살해했으며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에요. 대한민국 사이코패스에 대해 언급할 때 유영철, 정남규 등과 함께 가장 먼저 언급될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야, 죽이는데요? 안산에 20년을 가까이 살았지만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네요. 몇 가지 TMI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제가 충청도에 있는 어느 한 섬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고 있어서 거기 일정이 안 맞아서 거기는 못 가고 지금 여기 경기도에 이 장소로 지금 대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미스테리 콘텐츠가 반응이 좋다면은 앞으로는 미스테리 쪽으로 제 채널 방향성을 잡으려고 해요. 지금 저는 이제 유튜브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게 어느 한 가지의 색깔에 고착화되는 거를 무조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유튜브는 워낙에 트렌드도 빨리빨리 바뀌고 그 변화에 맞게 콘텐츠도 변화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도태되고 잊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 미스테리, 공포 이런 컨텐츠를 원하고 좋아하시는 거를 잘 알고 있지만, 또 이게 어찌됐건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색깔, 최프지는 이걸 하는 사람이다, 최프지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색깔 한 가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아직 뭐 유튜브 시작하지도 얼마 안 됐고, 그거는 이제 한 콘텐츠가 이제 조금씩 관심이 죽어갈 때 다른 콘텐츠로 방향을 트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찌됐건 그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 콘텐츠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좋죠. 카테고리 하나 정하면은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채널에서 표도 많이 진행도 했었고 그렇게 한 건데, 영상 안 올리고 딴짓한 게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있어도 제 채널 컨텐츠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또 어떤 고민에 빠졌나 보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이 고향은 아니고 3분이 고향인데, 안산으로 4살 때 이사 와서 초중고를 다 안산에서 나왔어요. 뭐야, 저기서 나가야 되는구나. 당시에 이 사건 터졌을 때 근처이다 보니까 엄청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고 안산 동네 자체가 분위기가 흉흉했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알아봤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런 큰 문양가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긴가 봐요. 점점 빛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살짝 한기도 도는 것 같고요. 저쪽 위에 보이는 집 같은데 저기 같습니다. 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여기는 눈도 안 녹았네요. 신기한데? 여기구나. 여기네. 와, 저 밤에 왔으면 절대 못 갈 뻔했다 진짜. 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이 강호순의 자택은 실거주지는 따로 있고 살인 후 시체 처리를 위한 집이었다. 그리고 개밥으로 시체를 줬다는 소문이 도는 집입니다. 근데 이것도 소문일 뿐 수원의 다른 집이 시체 처리를 위한 집이고, 이 집은 강호순이 살인한 4번째 아내와 닭, 개를 키우는 임대시설이란 말도 있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진짜 개 뭐라 쓴 거야? 와, 흉가입니다. 흉가. 여기가 화장실이었나봐요. 이건 집인 것 같고 확실히 방치가 되어 있네요. 오, 소름 돋아. 어우. 그래도 집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와, 3룸인가? 사람이 직업이 되게 여러 가지여가지고 불분명하다고 해요. 근데도 돈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와, 이게 뭐야, 여기 또. 여기가 그 연쇄살인마의 집입니다. 완전히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여기 밭도 있고.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정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공간이 있는 것 같네요. 뭘 봐? 그렇게 저는 전국에 있는 미스터리한 장소 5곳을 모두 돌고 느낀 점은, 나도 모르는 사이 전국 어딘가에서 정말 기이하고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내 주변, 그리고 나에겐 정말 운이 좋아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었구나 라는 경각심이 듦과 동시에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고 평범한 일상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구나, 이런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공포스러운 장소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장소들도 있었고, 컨텐츠를 만들 때도 최대한 딥하고 심오하지 않게 제작을 하고 싶어도 스스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 농담조인 요소는 자연스럽게 안 넣게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양이 있으면 음이 있듯이 이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저 포함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세상 사람들 모두 무탈하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 없이 빛나고 기분 좋은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다가 지금 많이 피폐해진 상태인데 저도 힐링하러 소주 한잔 때리러 가겠습니다. 술 줄여야 되는데.